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FNL 종합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강제 북송 정당성을 만들라며 통일부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박을 납포치 말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침묵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게 한 책을 보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며 경고했습니다. 동성애 축제와 이성기 구명집회가 오늘 서울도심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추악한 만행들이 조각조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테러범을 묶는 케이블 타이로 어민을 포박했고 인권위의 조사 협조도 거부하며 끝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은 북송이 정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며 통일부를 압박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관련자들은 줄줄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송 4시간 전까지도 호송 주체를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먼저 국방부에 송환을 요청했지만 민간인 소환은 불가하다며 국방부가 거절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에도 북송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을 5-6차례 거부했습니다. 또한 문 정부를 향해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위배되지만 문 정부는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어민은 수갑 대신 케이블 타이에 묶여 북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범들을 진압할 때 등의 결박 수단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누가 무슨 이유로 강제 북송하는 어민들에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케이블 타이로 북송 주민들을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정원이나 국방부 또는 당시 신문에 참여했던 누군가가 어민들의 신체를 결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 아니라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와 북송어민 진술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협조를 거부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판 여론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행사했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문제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고 문건을 만들어 공개하라고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으로 최근 출국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수사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고장이나 착오로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납포치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진 후 군은 한 달 뒤인 7월 북한 선박이 NLL을 넘자 납포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이 매뉴얼을 어겼다며 박한기 당시 합창의장까지 불러 납포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행동 요령을 만들어 유관기관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소관이던 북선박 관련 매뉴얼, 재정관리 업무를 청와대가 가져간 것입니다.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1개월 뒤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원래 북한어선 관련 컨트롤타워였던 국정원은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 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안보실이 2019년 9월 만든 북한 선박 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이 이를 대체했고 새 매뉴얼에는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다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합동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탈북 등의 정황이 있을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상황을 전파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어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관련 사안을 국정원이 아닌 국가안보실이 관할하는 내용의 매뉴얼까지 마련됐습니다. 안보문란 TF는 이 매뉴얼이 기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공무원 피살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 떳떳하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항상 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동기 변호사에 져서 지정학의 힘을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책은 한반도의 운명을 위해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김동기 변호사에 져서 지정학의 힘의 일독을 권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과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후의 첫 반응입니다. 그동안 강아지 사진을 올리거나 산행을 하는 모습을 올리는 등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이 책은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 전 대통령의 책 추천이 최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일종의 응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박하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며 일부 유튜버들을 향해 발광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활발한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말을 적으며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을 읽고 어머니께서 내게 강조 또 강조하셨던 말씀이라며 되새기며 참고 또 참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젠 두 분께서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며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다혜 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평산마을로 몰려드는 사람들, 그들은 왜 매일 카메라를 켜나 편에 영상 일부를 올렸습니다. 그러고선 언제쯤 가족끼리 단란하게 조용한 오후 티타임 할 날이 올까라며 돈 버는데 혈안인 유튜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발광한다. 시끄러워 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3개의 집회단체 회원 4명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며 한 유튜버에 대해선 스토킹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오늘 서울도심 곳곳에서 각종 행사와 집회가 열립니다. 동성애 축제부터 맞불 집회인 동성애 축제 반대 집회, 이뿐 아니라 이석기 구명 집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말인 16일 서울도심에서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열려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시내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니 세종대로, 한강대로, 3일로, 퇴계로 등을 지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퀴어 축제 반대위원회도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맞불 집회 및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구명위원회도 서울역에서 삼각지역 로터리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고 반드시 조국의 강을 건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의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3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저 박지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모두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자격이 없어 8월 28일 전당대회 출마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 18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지만 권리당원이 아닌 그는 피선거권이 없어 등록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반려되지 않겠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려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한다며 후보 등록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청년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이주연입니다. 지난 14일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안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전미 국방장관과 신안보센터 선임 연구원 등이 모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동북아의 핵무장에 대해 진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이틀째 날인 14일, 한미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 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이날 한국, 일본, 대만이 핵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같이 위험하고 예측이 어려운 집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현재도 복잡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자체 핵무기 개발은 한일의 국익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자 핵무장은 북한 핵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해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데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 협약, 한국의 독립적 핵무장화 등 세 가지 옵션을 모두 다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하며 북한의 핵 위협은 NPT상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탈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김두연 신안보센터 CNAS 선임연구원은 미 대통령이 핵무기라든지 핵잠수함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전략자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소형 핵탄두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핵 투발수단 다양화 등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이정민입니다. 피해액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징역 40년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정황 로비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 3,194억 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외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 20대 여성이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거나 고등학생이 후배를 건조기에 돌리는 등 끔찍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국의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인하대 캠퍼스에서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인하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경찰은 시신부검을 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생 후배들에게 수백만 원을 갈취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생 후배 10명에게 약 4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총 117번에 걸쳐 현금을 빼앗거나 계좌이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코인 빨래방에서 피해 학생을 건조기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작동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이것으로 FNL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자율보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왼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뉴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TV자율보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